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십니다.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로 홍보를 하며 연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해피 뉴 이어는 홍보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말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자체는 저는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한다는 것이겠죠.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다 라는 마인드로 정말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네이버 영화를 기준으로 주연으로 표기된 배우는 총 14명입니다. 한지민, 이동욱, 강하늘, 윤아, 원진아 이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알만한 배우들이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배우는 출연 분량이 5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왜 주연인지 알 수 없는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특별 출연으로 넣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영화 내내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스크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거기에 러브 액츄얼리처럼 연말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느낀 이 영화의 단점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곽재영 감독은 로맨스 영화계에서 상당히 저명한 감독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도 익숙한 영화인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등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있어도 이 제목들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영화들이죠. 아직까지도 한국의 대표적인 로맨스 영화로 회자가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던 분이 바로 곽재영 감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야기 자체가 요즘 로맨스 장르의 영화들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낭만이 통하던 시대였겠지만 요즘은 그런 낭만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현대 로맨스 장르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라라랜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꿈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바로 요즘 세대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맨스 영화는 낭만보다는 꿈과 현실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고 운명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인물들의 매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해피 뉴 이어는 그런 고민보다는 연말 버프를 주어서 모든 인물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를 표방하는데 이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도 그때의 감성으로 보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이미 수십 번도 우려먹은 러브 액츄얼리를 아직까지 우려먹는다는 것이 조금 올드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상에는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 영화의 상황이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편집이 너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명 자연스러운 컷 전환을 위한 방법이 아닌 그저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맥이 끊기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 각자의 이야기가 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분량 자체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모두 보여준다면 영화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138분인 것을 보면 그 전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시즌제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 싶을 생각이 듭니다. 극중에서 반영되는 시간도 대략 10일 전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략 6화 정도의 넷플릭스 드라마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면 오히려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로 극중 인물 간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피 뉴 이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한지민 배우가 연기했던 소진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친구인 승효를 짝사랑하는 인물이었고 영화 초반에는 그녀가 올해 고백을 받는다라는 점쟁이의 말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 승효는 그녀에게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죠. 만약 과거의 로맨스 영화였다면 승효는 결혼 상대를 버리고 소진을 선택하는 운명적인
전형적인 사랑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려했던 점 중 하나였던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소진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의 로맨스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에피소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진의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물들의 에피소드는 과거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장과 말단 직원의 사랑, 죽음을 각오한 백수와 콜센터 직원의 사랑, 노년에 다시 만난 30년 전 첫사랑 이야기 등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현실보다는 판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씩 어긋나는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사실 10년 전에 이 영화가 나왔다면 그럭저럭 재미있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낭만을 멀리하게 되고 영화 또한 인물들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관람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는 앞서 이야기한 현대 로맨스의 특징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뉴 이어는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따뜻한 영화를 찾는 분들에게 차후로도 좋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받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가 그리 실속 있게 느껴지지는 않죠.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하자면 좋아할 선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지 않을 선물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해피 뉴 이어는 실속 없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느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영화 해피 뉴 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